안녕하세요. 말을 좀 크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헬시윤입니다. 오늘은 러너들의 성지 남산에 왔는데요. 오늘도 엄청 대단한 분과 대단한 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뛰러 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몹시 좋네요. 오늘의 러닝 메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짜란! 도란도란.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경희 언니의 러닝 라이프를 또 이렇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주. 오늘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요? 오르막이 너무 많잖아요. 왜 남산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쫓아오는 것도 남산은 또 네, 러너들의 성지 아닙니까?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네, 한거 아니었어? 시작! 시작.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아,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83년생 41살이고요. 남편과 7살 남자아이 이렇게 세 식구로 도란도란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년 전부터 러닝을 시작했고요. 다른박에서 윤승이를 만나서 더 즐겁게 아, 지금까지 뛰고 지금 인터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엄청 꼬셨죠. 언니 제발 해줘요. 언니의 삶을 담고 싶단 말이에요. 재미없는 사람.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모닝런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닝런을 정말 기계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그렇게 열심히 뛰시더니 작년에 서프를 달성하셨습니다. 하루 루틴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거의 평일에는 아침 한 5시 정도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바로 이제 나갈 준비하고 홍대천 쪽으로 해서 올해는 하루에 한 10km 정도 뛰자 나름 다짐을 한 터라서 하루에 10km인가요? 한 번 나갔습니다. 아, 작년에는 8km 뛰었었는데 조금 높여봤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뛰고 들어와서 이제 아침 먹을 준비하고 아이 챙기고 해서 출근하고 출근이 몇 시? 출근 8시. 엄청 나시네요. 아침 안 바쁘세요? 바빠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아침 보내고 출근하면 5시까지 근무하고요. 일하고 5시에 하원 저 퇴근하고 이제 아이 하원 시켜서 집에서 또 저녁 육아하고요. 와, 그리고 다 정리하고 하면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그쯤 같이 잠 가고 10시에서 11시 사이 잠 자고 그 다음날 또 5시 되면 일어나고 와우.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 계획표가 그냥 착착착착착 정해져 있네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와, 그냥 모닝런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생활의 패턴이네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해주시는데 사실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서 대단한 거 없고 그때 아니면 못한다 그 심정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때 아니면 시간이 안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때면은 그냥 잠을 선택하시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사실? 아침에 그 알람이 울리면 모두 깨기 때문에 예. 그쵸. 그래서 밤인 아, 진동 알람을 이용해서 팔에 차고 잡니다. 진짜 그럼 알람 진동 이걸로 진동으로 와, 진짜 그걸로 깬다고 잠이? 깨지던데. 근데 한 6개 맞춰놓지. 6개.
와, 진짜 대단하다. 진동으로 일어나는. 처음에는 안 되다가 그것도 많이 되더라고요. 와. 가민 진동 추천. 아니, 언니를 이해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와, 장난 아니다. 근데, 런터뷰, 도란도란. 도란도란. 네. 남산을 선택한 게 맞은 걸까? 오르막길에 우리 둘 다 말이 없어지네요. 이게 맞을 걸까? 아, 말도 잘 안 나오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일요일마다 훈련도 나가시고 그리고 운동도 또 따로 이거 말고 하시는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스케줄을 잡을 때 좀 가족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어떠세요? 운동 스케줄 잡을 때? 아침에 그렇게 나가는 건 사실 다들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라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저녁에 나간다거나 주말에 나가는 건 협의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1, 2년 차 때는 가족들이랑 그거 협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도 좀 어리고 그쵸. 네, 남편도 같이 육아를 하는 터라서 본인도 힘드니까 그치. 그래서 처음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 해결 방법으로 공유 캘린더로 만들어가지고 오. 일단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랑 캘린더를 같이 쓰면서 겹치지 않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서로 감당하는 걸로. 그게 아이가 조금 크니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 늦었하다. 많이 컸죠. 자리를 한번 바꾸시죠. 전에 모닝런 나갈 때는 한 5살 때만 해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깼어요. 계속 울고. 엄마 찾고. 네, 그러면 이제 전 다시 들어가고. 그치. 살금살금 나오고 반복하다가 이제는 그냥 나가는 게 당연한 게 돼서 그래, 네. 이제 어린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아이한테도 엄마 뭐 수요일 저녁에 운동 가야 돼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그러냐 알았다 이해를 해줘서 작년부터는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 그게 하나 기억나요. 같이 러닝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해장국 먹다가 그래. 맞죠? 생각나죠? 애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맞아. 엄마 언제 와? 도란도란. 현이랑은 한 번도 이게 뛰어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네, 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산책은 굉장히 좋아해서 산책은 많이 했는데 뛰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럼 아이한테는 좀 권할 생각이 있으세요? 무슨 아이가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해서 작년에 불광천 벚꽃 마라톤에 같이 나갔어요. 남편도 같이 5km를 같이 뛰었는데 걷기 하다가 그 아이가 못하겠다. 엄마 나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걸어서 완주하자 했는데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 들어갈 때 형들이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덩달아 자기도 막 질수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올해는 같이 나갈래? 했더니 다녀와. 재작년에 풀 기록이 첫 풀이었죠. 네, 첫 풀이었습니다. 4시간 29분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JTBC 풀마라톤 3시간 58분. 오, 기억력 최고. 그래서 서포를 달성하셨어요. 기록 단축이 어마어마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 뛸 때마다 가족들이 이제 다 마중을 나와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남편은 뭐라고 하는지, 아이는 뭐라고 하는지. 둘 다 T예요. IFF. 전 F인데 둘 다 T인데 우선 섞을 때 와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괜찮냐 먼저 물어봐줬고 남편은 그냥 고생했어. 끝. 너무해. 아이는 조그만 플랜카드 가져와줘서 그래서 엄마 뭐 축하해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뛰는 거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왔을 때는 그 거리 감각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뛰는 거야? 안 힘들어? 라고 했지만 그래도 유치원에 가서 다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잘할 거리가 됐네, 엄마가. 그래서 사원하러 가면 선생님들께서 풀 뛰셨다면서요? 아, 예.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네. 아, 뛰지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와주는 거 자체가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쵸. 이제 어린 지점에 나를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나거든요.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 작년 동막 응원 갔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응원해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크루아라는 그 러닝 어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얼만큼 뛰어서 얼만큼 가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게 서울에서는 잘 안 잡힙니다. 그쵸? 작년에 그래서 제마 때 혼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춘마 때는 그게 좀 수월하게 잘 잡혔는데 이제 서울에서 하는 거는 이게 너무 좁고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잡혀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셨다. 크루아 어플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따뜻해. 나는 무슨 소리 하려고. 근데 그거 입고 나서 진짜 좋아졌죠? 맞아요. 진짜 좋아졌죠. 일단 좀 편해졌어. 맞아. 일단 편해지고 이제 랜선으로도 응원을 할 수 있어져서 맞아요. 맞아. 그 단톡방에서 아, 엄청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뛰고 이제 뛸 때 현장에서는 응원 직접 와주시는 분들이 크지만 뛰고 나서 이제 단톡방 보면서 뛰고 나서 단톡방 보면서 이렇게 나를 응원해줬구나. 그래서 크루아에서 실시간 보면서 헬시는 어디 지나간다. 경희 언니 어디 지나간다. 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그런 거 볼 수 있게 이제 러닝 문화가 하나가 또 생겼죠. 중계죠, 중계. 그쵸. 우리끼리만의 중계. 소중합니다. 어느 동호회에 가든 남녀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카톡이 나는 그런 러닝크루뿐만 아니라 다른 소모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티가 납니까? 오르막인 게? 저도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또 러닝크루에 들어오게 됐는지 저요? 네네 남편이 잘 이해를 해주는지 처음에 러닝을 시작한 게 그냥 산책하다가 저까지 한번 뛰어볼까 해서 뛰었어요. 한 500m?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러닝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여쭤봤죠. 그랬더니 본인이 속한 크루에 들어와라. 하지만 전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실체 너무 감사하지만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혼자 훈련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나의 사생활도 직장 상사와 함께 상사님의 사생활도 알게 되고 금요일에
주말 잘 보내세요. 토요일 훈련에서 뵙고. 되게 어색하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분 부장님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 많이 끌어주셔서 적응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실명 언급하시죠. 김창규 휴머니스트 마케팅 국장님 감사해요. 20대 때 하던 그 운동의 마인드와 30대 때 운동을 했던 마인드 그리고 지금의 마인드 좀 어떻게 다른가요? 좀 다른가요? 다른 그쵸. 저도 사실 20대에 겪었던 마인드랑 지금이랑 또 다릅니다. 맞아요. 20대, 30대를 좀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20, 30대는 체형? 그쵸. 살을 빼거나 좀 예뻐지고 싶은 마음의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영도 좋았고 재미도 있었지만 그런 목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다면 제가 러닝을 시작한 게 39살? 그 무렵이었으니까 딱 이제 넘어가는 때죠? 그쵸. 네. 그때 이제 러닝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체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능에 집중을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내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잘 쓰고 싶었어요, 몸을. 왜냐면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 몸이 좀 안 좋아진 걸 느꼈어요.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일 수도 있지만 회복도 느리고 뭔가 근력도 잘 안 붙고 오히려 빠지고 내가 이 몸을 갖고 노년까지 살아야 하는데 슬프지만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근육을 좀 많이 붙이고 지금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40대. 그쵸. 네. 운동이 사실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20대 때는 몸무릎 팡팡 쓰다가 이제 30, 40대 이제 바닥 나서서 체력이 정말 저질이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 20대부터 차곡차곡 이제 연금보험 넣듯이 맞아. 만기는 없습니다. 그쵸, 많이는 없죠. 만기 수령할 수는 없지만 평생 해야죠. 처음에 모닝런 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회사 가서 너무 이게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쵸. 아침에 뛰면은 하루가 2배가 되는 기분이죠. 맞아요. 사실 러닝을 시작한 게 아이의 체력에 맞춰서 제가 좀 저녁에 좀 많이 버티기 위해서 시작한 게 컸는데 근데 저녁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해보자 하니까 좀 체력이 길러지더라고요. 와, 이렇게 엄마는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의 체력이 저만큼 더 비정되더라고요. 돌아. 내 체력과 아이의 체력이 역전되는 시점에서 아이의 마음도 많이 커져서 그때 이제 저를 자유시간을 주겠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와. 라고 얘기해줘서 좀 뿌듯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일기도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훈련 기록 일지도 막 적으시고 네. 훈련에 대해서 막 자기의 느낀 점 막 이런 것들 진짜 세세하게 적으세요. 정말 세세. 어떻게 그렇게 좀 꾸준히 하시는지 그 기록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도 처음에 그 1년 차 때 쓸 때는 쓰다 말다 했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간헐적으로 쓰다가 풀 준비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풀에 도전을 한 거군요. 그쵸, 첫 풀이니까 그때는 그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그쵸. 마라톤 준비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갔는데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어딜 가셨죠, 근데? 그때 대1기로 참여했었습니다. 그쵸.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러닝으로 한 걸음 더 넓게 크루에서 조깅만 하다가 맞아요. 훈련 팀으로 가면서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40대 인터벌이라는 개념도 알고 LSD도 알고 아, 전속주 하지만 다 소화를 못했어요. 지금의 우리처럼. 너무 힘들어. 아이고, 내가. 돌아, 안 돌아. 도란도란. 제가 술 처음 참여했을 때는 그냥 그 과정들이 뭔가 배울 점이 있으니까 계속 기록을 했었어요. 아하. 하고 제가 낙오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상하고만 있기에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냥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걸 아니까 기록이라도 해놓고 나중에 좀 나태해지거나 하면 다시 보자. 근데 그 작년 풀 준비할 땐 조금 체계적으로 썼어요. 오. 그때는 훈련팀에 들어가서 한번 해봤으니까 어떤 이제 스케줄로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런 부분 좀 길게 잡고 썼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오프라인 종이 일기를 쓰다가 이제 뭐냐 훈련 영상이나 사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를 같이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스타 쪽으로 좀 옮겼어요. 인스타 구경 진짜 가보세요. 비공개 계정인데 아, 그래요? 나 친구라서 몰랐어. 이게 회사랑도 연결이 돼 있고 하다 아, 보니까 회사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렇구나. 비공개 계정이랍니다. 저는 볼 수 있지롱. 네,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 뭐 기록도 있고 나은 뭐 향상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냥 그 과정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랬지라고 넘기기에는 우리 이렇게 짧게 뛰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 1km도 힘들고 근데 그 과정들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을 때 기록을 해두면 그냥 나중에 돌이켜보면 좋은 선물이 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짧게라도 무슨 대회를 목표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년이 아니더라도 한 달, 뭐 10일이라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그 대회 끝나고 나서 약간 허탈함도 있거든요. 네, 그때 그냥 돌이켜보는 거. 그래도 나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쵸. 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나는 되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데요, 진짜. 여기 남산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같이 모이는 4명이 있는데 한번 왔었어요. 네, 산책을 했었는데. 산책. 나 필요 미쳤다고. 산책을 이제 1회전을 하는데 친구들이 여길 뛴다고? 너 관절 나가. 친구들아, 이게 윤경이다. 40대 여성분들에게 좀 달리기의 장점을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 40대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걸로 떠올려 보면 30대랑 40대랑 또 다른 점이 40대는 좀 가족들이라던가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돌볼 사람들이 많아져요. 신경 쓸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쵸. 뭐 부모님, 아이, 뭐 위로, 상사, 또 후배들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굉장히 치여요. 언니. 아까는 거야. 이 눈물이 알레르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많이 치이기 때문에 본인 제일 바쁘지만 제일 힘들어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40대 특히 여성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억지로라도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 그게 꼭 풀코스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가서 한 1km라도 걷거나 뛰거나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운동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러닝일 수 있고 수영이나 다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본인이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눈물 같아. 아 그래? 약간 울컥했어. 네.
그래서 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가지고. 아 응. 맞아. 그래서 근데 40대는 되게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저희 선배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엄마도 그러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40대가 특히 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제가 그랬듯이 마음의 우울함도 오고 체력적으로 변화도 많이 느껴요. 그때 네 운동이라는 공통점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러닝이 나한테 맞는다. 그냥 거리를 좀 늘려두고 마라톤 한번 나가볼까? 하면 10km 하프 하면 좋죠. 그쵸. 근데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 그게 저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이 너무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면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나랑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어떻게 시간을 저렇게 쪼개서 할까. 근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게 다른 분들한테 압박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저는 제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시간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또 이게 압박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언니를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진짜 많이 배워. 응.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지만 말고 밖에 나가서 햇살도 좀 맞으면서 산책이라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만 들어도 그 정도의 자극이면 충분한 맞아요. 그 변화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러닝을 하면서 저도 헬스장 가서 인바디를 받고 이렇게 측정을 받았는데 이제 물론 거기서 뭐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점은 체지방량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일단 세일링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걸 처음 봤을 때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사실 건강검진 받고 있었으니까. 그쵸. 운동을 위한 건 그쵸. 처음이었으니까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내가 약한 부위가 어디구나,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디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의외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무릎이 아픈 게 사실은 발목이 그렇죠. 안 좋아서라던가 몸의 균형이 틀어졌다거나 근데 그걸 혼자의 진단으로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전문가에게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는 게 우리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40대 초반이 아닐까. 또 중반 후반도 괜찮지만 빠르다면 그렇게 전환기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러닝하면서 부상들이 진짜 많은데, 무릎 통증이라고 해서 무릎이 정말 나빠서 아프신 분들은 사실 드뭅니다. 되게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이 아픈 원인이 고관절일 수도 있고 발목일 수도 있거든요. 고관절에서 사용할 가동 범위를 무릎에서 과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상작용 때문에 부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그냥 평상시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느라 놓쳤었던 몸의 그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알고 인지하는 것부터 첫 번째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그걸 먼저 인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는 무릎이 아파서 대퇴 허벅지 운동만 하면 돼.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면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맞아. 일단 먼저 알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으로 맞아. 네. 꼭 러닝이 아니어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운동 최고. 돌아. 좀 힘들지 않나요? 30에서 40 그쯤이에요. 그쵸. 우울해져. 정말 작년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왜냐면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쵸. 근데 그분들의 젊은 시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면서 제 미래랑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F. 나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아, 번도 진짜? 없어. 모르겠어. 그게 영향을 주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가까이는 저희 엄마가 작년에 아프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보고 저한테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간병을 해드리고 이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아팠을 때 나도 아이한테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아프고 힘든 건 본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뭐 병이라던가 그런 게 내가 뭘 준비를 안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진짜 감명 있게 봤어요. 사실 엄마도 내가 애기였을 때 다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치. 그랬다가 어르신도 이제 점점 노쇠하면서 이제 자식이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모습만 다를 뿐이지. 아이가 되지. 네, 아이가 되시잖아요,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그 영화를 진짜 감명 있게 봤는데. 돌아. 그래서 막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저의 40대 초반은 좀 복잡해요, 마음이. 그러면서도 좀 더 멀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와, 뛰면 좀 개운해집니다. 뛸 때가 가장 몸은 힘든데 네, 정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러닝하는 거를 말리거든요. 진짜? 여전히 말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리지 않는 사람은 저희 친정엄마. 딸이 네. 가장 이뻐 보이나 보다, 그때가. 엄마의 젊은 시절을 보는 느낌이라고 방금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동의할 순 없습니다만. 그냥 본인이 또 60대가 겪는 신체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60이 넘으시면서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시니까 젊음에 대한 그런 이게 되게 예뻐 보이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엄마에게는 좀 심리적으로 보상 같은 게 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좀 많이 세대가 정말 벽공으로 바뀌면서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니까. 맞아요. 진짜 말했듯이 생활을 너무 바쁘게 하셨던 분들이라서 경희 언니에게서의 달리기란 뭘까요? 달리기란 달리기 제가 원하는 바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10km를 뛸 수 있고 그리고 원할 때 낮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두 가지는 꼭 더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는 저를 돌보는 오래오래 가져가고 싶은 활동. 달리다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고 체크할 수 있고 10km를 달린다는 건 그만큼의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달리기는 제가 오래오래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고 싶은 운동.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은 운동입니다. 와, 멋있습니다. 되게 또 마라톤 뛸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 진짜 많이 배워줬잖아요. 예전에 러닝 안 할 때는 그런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니까 너무 멋있어. 맞아. 그 노년의 잔근육. 맞습니다. 어른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용기도 얻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회랑 나가면은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껴요. 네,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뭐 맨날 뛰는 폼 보면서 뛰는 폼이 어쩌고 뭐 주법이 어쩌고 신발 뭐 알파 플라이 뭐 어쩌고 네. 막 클릭하면서 사고 이러잖아. 근데 어르신들 뛰시는 폼 보면은 진짜 좀 비하하는 것 같아. 따라하고 싶진 않은데 막 이상하게 뛰세요 정말. 이게 되게 다양한. 근데 누구보다도 기록도 되게 좋으시고 정말 완주가 되실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다 완주를 하시고 뭐 100회 완주 뭐 이런 거 진짜 100회. 막 플랜카드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렇게 나이 먹어서 네, 건강하게 취미생활 즐기고 네,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홈페이지 좀 장식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매 마라톤, 춘천 마라톤 특히 진짜 그렇죠. 춘천 마라톤 그렇겠네요. 춘천 마라톤에서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춘천 마라톤 풀은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 뭐야? 올해 나간다는 소리. 대반전. 그쵸. 구경으로도 충분히 에너지가 맞아. 차오릅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서 되게 낙오하고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실패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쵸. 엄청 실패해요. 그쵸. 오늘 짧게는 오늘 몇 킬로 뛰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안 되면은 그게 실패로 느껴져요. 네, 근데 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네, 그런 긴장감이 항상 있었는데 압박감이 좀 있죠. 특히 혼자- 한국 사회에서 그쵸. 그 나이에 걸맞는 그 단계를 밟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좀 많이 눈총도 받고 스스로 압박도 많이 받고 맞아요. 네? 내가 세운 계획 하지만 실패해 괜찮아 또 세우면 돼요 또 실패하면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다 또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매번 실패하면 속상하기도 해요 그쵸. 속상하죠. 네, 근데 그 속상함을 부정적인 감정도 인정하는 게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장했다가 풀어지고 유한되고 이게 반복되면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신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불안이들에게 아주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맨날 실패 많이 하지만 해보시면 또 좋습니다. 우리는 이 오르막을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면 쉬었다 다시 오게 됐어. 방금 바뀌었는데 또 실패하고 힘들긴 하네요. 네, 인터뷰 같은 거 실패하면 속상해. 그치? 다 올라왔어. 2회전만 뛸까? 실패할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실패할까? 네, 사실 3회전은 생각하고 갔는데 쉽지 않네. 쉽지 않네요. 제마 뛸 때 이번에 많은 분들을 봤지만 가족이 나와서 뛰는 분들 봤어요. 풀을? 엄마 아빠 아들. 와. 아들은 한 20대 초반. 와우. 네.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네. 로망이십니까?
예, 음악입니다. 여보. 여보. 김태훈 씨. 우리 만난 지는 내년 되면은 20년 되네? 결혼한 지는 16년 되고, 앞으로도 잘 지내면서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좋아하는 운동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당신이 내가 운동하고 러닝하면서 많이 배려해주는 것도 알고 고맙게, 늘 고맙게 생각해. 내년에는 같이 짧은 거라도 마라톤 대회를 나가보면 참 좋겠다 하고 저의 바람을 담아 보내봅니다. 한바람 풀 뛰는 게 로망이래요. 고마입니다. 윤재도 같이 잘 커라. 윤재야, 윤재는 엄마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지내면서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엄마의 생활을 갖고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 모습을 윤재 옆에 이렇게 보여주고, 윤재가 만약에 힘든 시기에 원한다면 그거를 윤재의 삶으로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건 아빠의 삶도 마찬가지겠고 너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나요? 인터뷰요? 네. 제가 생각해 왔던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혼자 나는 그렇지? 라고 했던 거를 말하면서 저한테도 답을 주는 느낌이라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자기 사정에 맞지 않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사정 모두 다 존중합니다. 각자의 삶의 기준에서 좋은 거를 취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승희님의 인터뷰에 같이 하게 됐고, 제가 찾은 건 러닝이라서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영상을 좀 보신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한테 제안해준 승희한테 너무 고맙고 승희랑 친하기 때문에 또 말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생각이 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몇 번이 좀 울렸어요. 근데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네. 저 언니가 좋아요. 갑자기 나도 너 좋아.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커피도 너무 따뜻했고 저도 생각처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감사합니다. 안녕.